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마케터입니다. 최근 인도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국가의 저력이 언론을 통해 조망되고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인도 대표 지수라 불리는 니프티 50도 조용하지만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저력과 투자처로서 인도의 전망,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한 번에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도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2022년쯤부터 인도 시장을 좋게 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악습이 사실상 대물림되고 있는 후진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배출한 IT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인구도 14억 명에 달할 뿐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도 아주 많고요. 특히 인도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수혜국이 될 나라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차세대 중국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요. 인도가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은 주요 요인으로는 뛰어난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스타벅스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CEO는 모두 인도인이죠. 인도인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보직을 한 자리씩 맡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요. 일단 인도는 영어와 힌디어가 공용어입니다. 대다수 인도인들은 영어 실력이 유창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현지에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집중돼 있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탐낼 만한 인재들도 많이 배출되고요. 글로벌 기업 CEO로 발탁된 이들의 대부분은 인도공과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에서 IT 공학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인도인들은 정치와 자기 주장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 성공하려는 기질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장악하고 실리콘밸리는 인도인이 장악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라는 국가의 저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 탁월한 실적을 만들어내며 주목받는 인도인들도 많고요. 이런 사례들 덕분에 인도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아지고 자연스레 세계인들의 관심과 투자가 인도로 몰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 주변에서 인도 투자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일본에 있는 제 이모부는 엔저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 증시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모부 외에도 지인이나 친구들이 인도 ETF 투자에 관심 갖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인도에 투자하려니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 투자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면 인도에 투자하는 것에 엄청난 진입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고요. 알고 보면 인도 증시 투자 방법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투자 방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기업의 개별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당국이 외국인들의 인도 직접 투자에 복잡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증권사들이 인도 주식 직접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해도 인도 당국과의 복잡한 세금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인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기업들의 예탁 증서를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탁 증서가 뭐냐면요. 인도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발행한 원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주식 대체 증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도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기업의 예탁 증서를 사는 방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인도 기업으로 뭐가 있느냐?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익숙한 기업들이 몇 군데 보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포시스, 와이프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MTS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하면 또 유명한 회사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인데요. 이 회사는 인도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석유화학 중심의 회사고요. 에너지, 유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업 자체보다는 이 기업의 회장인 무케시 안바니가 훨씬 유명할 거예요. 안바니 회장이 예전에 자신의 딸 결혼식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초대했는데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죠. 참고로 안바니 회장은 아시아 1위 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저택인 안틸리아 타워는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위의 기업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아니라 영국 증시에 예탁 증권이 상장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국 증시를 통해 예탁 증권에 간접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문의해봐도 개인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인도 기업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방법만 건조하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인도 기업에 대한 지식도 쌓을 겸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먼저 인포시스를 볼 건데요. 인포시스는 인도의 다국적 IT 기업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컨설팅 분야의 선도적인 공급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IT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은 인포시스의 지난 1년간 주가 추이인데요. 큰 파도를 그리며 등락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AI 열풍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를 집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 인포시스의 매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최근 인포시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포시스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통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포시스의 24년 2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상회한 덕분에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발생한 거죠. 인포시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도별,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탄탄한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붙는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아마 최근과 같은 주가 상승이 연출된 게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을 살펴보죠. 인도 IT 컨설팅 기업인 위프로인데요. 위프로는 앞서 설명한 인포시스, 그리고 인도의 또 다른 IT 대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와 함께 인도 3대 IT 대기업이라 불립니다. 위프로는 식용유 제조회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IT 컨설팅, 전자상거래, ERP 등 여러 분야에 걸친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프로의 지난 1년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인포시스처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6월경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차트에 나타난 최근의 큰 하락은 위프로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프로의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연도별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하지만 분기별 영업이익은 조금씩 성장하다가 1분기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인도 IT 산업을 대표하는 IT 대기업이니 금방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CICI 은행을 보죠. ICICI 은행은 인도의 민영은행이자 다국적 금융기업인데요. 처음엔 정부 산하 기관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민영화됐습니다. 현재 인도 전역에 6,000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ICICI 은행의 시가총액은 현재 1,010억 달러 정도인데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시가총액보다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ICICI의 차트입니다. 들쭉날쭉한 모습이 마치 톱날 같지만 주가는 어쨌든 올 초부터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은 인도 경제의 성장과 이에 따른 대출 수요의 증가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ICICI 은행의 전체 대출 수요 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의 예대 마진은 자연스레 증가하기 마련이죠. 재무제표를 보면 순이익은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죠. 제가 사용하는 NH나무증권 MTS에서 기업들을 검색해보면 모두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기업들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 투자하면 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기업의 예탁 증서를 매매하는 것이니만큼 투자는 인도 루피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해야 합니다. 즉 미리 달러 환전을 해둬야겠죠. 환차 손을 덜 보려면 달러와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환전하시면 되고요. 매매 수수료는 나무증권 기준 0.25%이고요.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땐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SECP라는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0.00278%여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기업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인도 기업의 개별 주식을 사는 건 아무래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인도 기업에 자칫 크리티컬한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ETF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방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ETF를 사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들은 시대적 트렌드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떤 국가, 어떤 산업, 어떤 테마가 유망하다는 판단이 들면 관련 분야 ETF를 재빨리 출시하거든요. 반도체가 뜨면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한 ETF, 바이오가 뜨면 바이오 관련 기업들로 구성한 ETF를 출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 팔면서 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블랙록,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양한 테마의 인도 ETF를 출시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ETF 정보 사이트인 etf.com에서 인도 테마로 검색해보면 17개 ETF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테마에 맞는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ETF들을 증권사 앱에서 달러로 투자함으로써 인도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17개 인도 ETF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개는 INDA, EPI, FLIN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DA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110억 달러입니다. 주가는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네요. 연초 이후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참고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인 SPY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현재 약 14%인데요. 이것보다 약간 더 높네요. 다음으로 INDA에 편입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ICICI 은행, 인포시스 같은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다소 생소한 기업도 보이네요. 개별주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도 기업들이지만 INDA에 투자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INDA의 종목 편입 비중은 금융이 24%, 소비순환재가 12%, 테크놀로지가 10%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인도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괜찮은 투자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PI는 위즈덤트리가 운영하는 인도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40억 달러로 1인 INDA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INDA보다 훨씬 높네요.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유는 EPI의 종목 편입 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INDA처럼 금융의 비중이 20%대인 건 같은데 INDA와 달리 에너지와 원자재의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EPI에 포함된 인도 기업 중에 콜인디아와 인도 석유 천연가스 공사가 있는데요. 콜인디아의 주가를 보면 연초 이후 39% 상승했고요. 인도 석유 천연가스 공사의 주가는 무려 61% 상승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아마 이 두 기업이 EPI에 편입된 덕분에 EPI의 주가가 INDA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FLIN입니다. FLIN은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운영하는 인도 ETF고요. 시가총액은 약 16억 달러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아마 조만간 17%를 넘길 것 같고요. 편입 종목의 비중은 금융, 소비재, 에너지 순으로 많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니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여전히 들어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주요 IT 기업들과 은행들도 보이네요. 앞에서 다룬 세계 ETF의 기본적인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하는 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증권사에서 ETF의 티커를 검색하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NH나무증권 기준으로 보이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A를 검색했는데요. 가격의 5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터치했네요. 지금 INDA를 매수하면 5일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는 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투자 방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도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앞에서 미국 상장 인도 주식, 미국 상장 인도 ETF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겐 어렵고 낯선 방법들입니다. 언어 문제가 제일 크겠죠. 다행히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인도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도 ETF를 사는 겁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인도를 테마로 한 ETF를 출시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ETF 체크해서 검색해보면 현재 치종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니프티 5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니프티 50은 인도국립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고요.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 상위 3개의 ETF 정보만 우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전쯤 등장한 미국 상장 인도 ETF에 비하면 출시일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이 ETF에 투자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ETF 자체의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 두 개 ETF는 환해지가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루피 원화 환율이 변동하면 그에 따른 환차손,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맨 아래의 코세프 인도 니프티는 환해지가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발생하지 않고요. 참고로 루피 원화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율이 위아래로 많이 유동을 치는데요.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강세일 때 위 ETF에 투자한 이후 ETF의 가격이 올라서 매도할 즈음 루피 원화 환율이 다시 올라준다면 투자자로서는 ETF 시세 차익과 환차익까지 모두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 인도 시장은 제법 매력적인 투자 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파른 환율 변동만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인도 ETF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인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우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환율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합성 ETF에 먼저 투자하면서 감을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열리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되도록 국내 상장 인도 ETF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ETF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LP. 다시 말해 유동성 공급자들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LP들이 오전 10시까지는 해칭이라는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니프티 50 ETF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니프티 50 ETF의 LP들은 해당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ETF 가격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LP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LP들이 ETF를 보유하게 되는데 만약 ETF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LP들은 손해를 입습니다. 보유한 ETF의 가격이 하락하며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LP들은 선물 계약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ETF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선물을 매도하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니프티 50 ETF의 LP들이 활용하는 선물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장합니다. LP들은 그때까지는 해칭 업무를 실시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호가 제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가 인도 ETF를 매매했다간 원치 않는 가격의 거래가 체결될 수도 있죠.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즉 신흥국 시장 ETF의 경우 국가별 시차나 거래소 운영, 점심 휴장 등의 이유로 LP들이 해칭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시간대에 잘못 매매를 했다가 원치 않는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버릴 수 있죠. 따라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ETF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LP들이 해칭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글로벌 자산 투자자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 경제 상황을 늘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수준과 정치력, 경제력은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슈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기도 합니다.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상황이 안 좋죠.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만 잠재력이 큰 국가와 그곳의 금융시장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인도는 아직 신흥국 단계이지만 많은 인구, 생산 가능 인력, 뛰어난 IT 역량, 금융 역량 등 여러 차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인도 공부해 보시죠. 이상 투자하는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